어르신들은 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자주 잡수시고, 그리고 거칠고 딱딱한 음식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부드럽고 이제 좀 액체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죽이라든가 뭐 미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충분히 씻고 여유 있게 천천히 식사를 하셔야 소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의 변비는 무력성 변비예요. 기운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에 그 밀어내기 그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도운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은 점점 딱딱해지고, 이제 오래 정체되고 물려 있게 되니까 열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 변 자체가, 무력성 변비는 굉장히 굵게 나와요. 그리고 신경성 변비는 가늘게 끊어져서 나오고, 열성 변비는 변이 까맣게 타서 염소똥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열성 변비라고 해요. 무력성 변비는 아주 바나나처럼 굵게 나오는 게 열성 변비입니다. 이게 노인성 어르신들이 가져오는 변비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섬유소를 섭취하는데, 섬유소는 어디에 많죠? 채소에 많은 거죠. 그리고 물을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한 1000cc에서 한 1500cc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바이오리듬을 잃지 않게, 그래서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효소가 나와서 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소화가 됨으로써 연도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변비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에 기운을 나게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약 체내 하루 필요량의 10%라고 그랬죠. 이제 어르신 같으면 기운이 없기 때문에 전체 양이 적은 상태에서 소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30%의 그 소화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적절한 운동을 해서 이 에너지가 넘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변비를 예방하는 길이고 방법이 되겠죠. 또 이 어르신들은 이 빈혈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혈로 인해서 넘어져서 낙상을 해서, 예를 들면 이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량 떨어지고, 그래서 1년 안에 돌아가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빈혈과 관련되는 것들이 어떤 거죠? 철분, 헤모글로빈,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B12, 엽산, 이런 것들이 빈혈과 관련되는 이러한 영양소가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고, 그리고 흡연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금연하면 더 좋고요. 여기서 철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살코기, 달걀, 노른자, 아몬드, 조개, 간, 그리고 녹색 채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B12가 함유된 식품으로는 간, 굴, 정어리, 멸치,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이죠. 자, 잘 살펴보세요. 이게 어떤 거죠? 다 동물성 식품이죠. 여기 철은 녹색 채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야채로도 대체가 되지만,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어디예요? 동물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빈혈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교수 한 분이 그 장수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채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채식을 하는데 왜 빈혈이 안 일어날까? 이제 이런 비타민 B12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아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결과, 그 식품 영양 쪽에 계신 또 서울대 교수님께서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야채를 살짝 데치면 비타민 B12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롭다는 것을 얘기한 것을 예, 제가 들은 경험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야채를 데쳐서 먹으면 비타민 BC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식을 해도 이러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아도 이제 빈혈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엽산이 또 많이 함유된 식품, 시금치, 쑥갓, 간, 콩류, 과일, 연어 이런 것들이 엽산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빈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야채는 어떻게 데쳐서 살짝, 그리고 이제 뭐 간이나 콩, 뭐 이런 연어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 고지혈증을 예방하면서도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방법으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식이요법으로 주의할 것은 이제 유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첨가제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입맛 돋구주는 이런 음식들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겠고, 잘못된 식품 정보로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식이요법을 망치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고, 이제 보충제도 꼭 필요한 거는 드시면 좋은데 이제 남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고지혈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거죠. 즉 혈액 내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데시리터당 240mg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중성지방이 혈액 내 중성지방이 이제 1데시리터당 200mg이 이제 이상인 경우를 고지혈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거죠. 정상 체중이라고 하면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갖고 이제 계산하는 것이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인데, 체질량 지수가 이제 18.5에서 21 정도, 이것이 정상 체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는 한 22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여자는 21 정도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지침으로는 단순 당질 섭취를 제한하라는 거죠. 단순당. 자, 단순당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질 다량 섭취 시 중성지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남는 포도당이 이제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간에서. 그래가지고 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거죠.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늘어나고, 이 중성지방은 주로 이제 복부 비만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서 단순당질이라고 했는데, 단순당이라 그러면 이제 백미로 만든 밥, 그 다음에 빵, 정제된 빵, 떡, 그 다음에 이제 정제한 설탕, 케이크, 총량음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밀, 현미, 이제 그 다음에 설탕도 이렇게 이제 정제된 설탕이 아닌 이제 그 뭐 사탕수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섭취를 해주게 되면 이제 단순당은 아니겠죠. 여기에는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무기질도 들어있고 해서 이제 그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포화지방산, 이거 중요하죠. 이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도 액성을 띠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 속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포화지방 같으면 혈액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가 돼서 이제 혈관벽에 붙게 만드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불포화지방은 액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은 하지가 않죠. 오히려 씻어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기름기로.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이제 낮추는, 불포화지방산은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여기도 보면 이제 240 이상이면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물론 이것도 밖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양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일 200mg 이하로 제한하고, 많이 함유된 식품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하로 줄이라는 거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라는 거죠. 혈액 내